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윤선입니다. 네, 취재 편의점을 찾아주신 우리 점주님, 이제 점주님이라고 부르는 거 맞죠? 예, 점주님들께 발음은 좀 어렵네요. 예, 점주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검찰 그 특활비 문제를 좀 다루고 싶었는데 전문성도 좀 부족하고 검찰 취재한 지도 너무 오래되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정말 소중한 한 분을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여러분들 뭐 검찰 특활비 보도는 굉장히 많이 나오기는 했는데 어렵기도 하고 정리도 좀 잘 안 되기도 하고 복잡하기도 하고 해서요. 아주 이분을 만나면 쉽고 아주 간편하게 들으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모셨습니다. 단체 이름도 어려워요. 세금 도둑 잡아라 공동대표 하승수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얼마만인가요? 네, 되게 오랜만이에요. 되게 오랜만이에요. 얼굴 뵌지는. 네, 그러니까요. 왜 야위하셨어요? 좀 살을 좀 뺐어요. 네. 일부러? 예. 야, 그게 가능한 사람 아무리 노력해도 이게 그런 거 안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거 네. 노력해서 만드는 나중에 역시. 비결은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될 때. 우리가 잠깐만 이걸 끄고 다이어트 비결을 얘기 들어야 되나라는 생각이. 취재 편의점 처음이세요. 예. 저희 사실 오픈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근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할 때 저 라이브 하시는 거 봤거든요. 진짜요? 네, 이야. 재밌던데요. 그때. 그때 조회수가 제일 높아요. 그래요? 그 이후로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이 대박 나셔야 네, 되는데. 그러니까 오늘 그 하 변호사님이 조회수 좀 올려주세요. 제가 뭐. 근데 제가 사실 저도 이제 꾸준히 뉴스타파 저도 구독자이기도 하고 그래서 후원자이기도 하고 얼마는 안 되지만 그래서 이제 계속 들여다보긴 했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고 굉장히 오랫동안 지난한 작업 끝에 소송까지 해가지고 법원 판결까지 받았음에도 그렇죠. 불구하고 해결이 안 되는 무언가 도대체 이게 뭐냐 어디서부터 어떻게 운동을 해야 되는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9월에 특활비 검증 결과 발표 기자회견 하셨잖아요. 네. 그때 드러난 것들이 최근 국정감사에서 또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는데도 여전히 별로 좀 인정을 하거나 이런 태도는 아닌 것 같아요. 연석 검찰총장이. 어제 뭐 무슨 돈 몇 푼 가지고 그러냐는 식으로 얘기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국정감사에서. 예, 돈 몇 푼인가요? 돈 몇 푼 아니 뭐 그게 뭐 좀 액수가 소액인 것도 있죠. 지청까지 내려가면. 지청까지 가면. 근데 사실은 대검에서는 지금 저희가 문제 제기했던 게 이제 영수증이 아예 2억이 없다. 네. 문무일 검찰총장 시절에 네. 이런 거는 2억이 돈 몇 푼입니까? 2억. 2억이 몇 그리고 뭐 푼이면.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지검장 시절에 명절 네. 떡값으로 설 2번 추석 2번 네. 앞두고 2억 5천을 썼거든요. 떡값으로. 명절 떡값으로 예, 그 2억 2억 5천. 2억 5천이 돈 몇 푼? 검찰은 월급이 얼마예요? 갑자기 궁금해지네. 2억 5천이 몇 푼, 치사하게 돈 몇 푼 가지고 그러니까 말이야. 이제 이런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9월달에 발표한 거는 이제 예. 일선 지검 지청 걸 발표했고, 예. 그러니까 이제 액수가 좀 작은 것들이 좀 나왔죠. 예. 공기청정기 렌탈비로 그러니까요. 예. 전남 장흥지청에서 뭐 쓴 거라든지 기념사진 촬영 이런 건 뭐 소액입니다. 소액인데 네. 사실은 그렇게 액수가 큰 것부터 소액까지 쭉 있는데 네. 그냥 소액 가지고 그냥 뭐 돈 몇 푼 이런 식으로 어제 퉁치고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저로서는 이게 돈 몇 푼이라고 하기에는 돈이 너무 심한 것이고 이거를 그렇죠. 네. 지금 보면 지금까지 발각된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말씀하신 이거 사실은 이거 공기청정기 렌탈비 같은 경우에는 소액이긴 하지만 아니 무슨 특활비로 공기청정기까지 렌탈을 한단 말이야. 이게 말이 돼? 특활비가 그런 목적이야? 라고 국민들은 판단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에 대해서 돈 몇 푼 쓴 거 가지고 뭐 이렇게 트집을 잡고 그래? 라는 식으로 나오면 이거는 진짜 일파만파 사건이 커질 수밖에 없다. 더 커져야 예. 되는 거죠. 더 커져야 돼. 더 크게 만들려고 지금 작정하고 계신 어제 그 얘기 분입니다. 듣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제가 보고 잠이 안 일단은- 왔어요? 아니 잠은 잤어요. 잠은 잤는데 너무 화가 나는 게 그 네. 앞에 또 보니까 무슨 시간의 수당을 또 못 받고 검사들이 일을 한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특활비 가지고
국회의원들이 문제 제기를 하는데 갑자기 시간의 수당 이야기를 예. 꺼낸다는 것도 너무 이상한 이야기고 예, 그러면 예. 시간의 수당 대신에 특활비를 줬다는 이야기인가? 뭐 이게 그러네. 도저히 이게 앞뒤가 맥락이 안 맞는 맞는 이야기를 예. 한 거예요. 어제 사실 그 발언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근데 이 얘기도 했어요. 그 특활비 유용 관련해서 지적을 하니까 수사비가 부족해서 집에 월급을 그대로 가져간 달이 한 달도 되지 않는다. 이원석 총장 같은 경우에는요. 뭐 한번 생각해봐라. 젊은 검사가 검찰에 들어왔는데 수사관하고 다르게 검찰은 시간의 수당, 야근 수당, 휴일 수당도 없다. 밤새 남아서 일하고 주말에 나와서 또 일하고 이렇게 일을 하는데 당신들 특활비 하루에 몇 푼 쓴 거 아니야? 이렇게 묻고 있다라고 하 변호사님을 저격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검찰은 왜 검사들은 수사관들하고 다르게 시간의 수당, 야근 수당, 휴일 수당이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검찰총장이라면 네. 아니 그렇다면은 시간의 수당을 줘야죠. 줘야죠. 그 정상적으로. 네. 아니 노동에 대한 대가를 지불을 해야죠. 특활비는 그렇죠. 별개 아닙니까? 그리고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그렇게 야근 많이 하고 고생하는 형사부나 공판부 검사들이 있다는 건 저는 인정하거든요. 네. 근데 그 사람들에게 특활비가 가냐 이거죠. 특활비 어디로 갑니까? 특활비는 주로 많이 받아가는 게 특수부 같은 데들이 특수부. 특히 뭐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지검장이던 시절 보면 네. 특수부 검사들하고 만찬하는 날 밥 먹은 날 특활비를 많이 썼어요. 그리고 그렇다면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저희가 뭐 다 가렸지만 네. 그 이복현 현 금융감독원장 이름이 네. 딱 한 군데 나왔어요. 그 중앙지검 특활비는 수령인을 다 가렸는데 돈 네. 받은 사람 다 가렸는데 이복현만 못 가렸어요? 이복현은 이제 여기 종이가 있으면 종이 네. 여기 깨같이 이렇게 아마 연필로 썼는데 그게 복사가 된 것 같아요. 밑에 사소한 건 가렸는데 실수. 실수로 이걸 실수로 못 연필로 지웠구나. 아마 이렇게 예, 예. 담당자가 이렇게 연필로 이복현이 작게 써놨는데 못 가리는데 저희가 그걸 발견한 저희가 거예요. 영수증 조금 봤는데요. 혹시 자료화면 띄워주실 예. 수 있으면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정도인지 사실 감을 못 잡는 수준일 수도 네, 있을 네. 것 그렇죠. 같아서 네. 영수증이 어느 정도인지 저희가 나오면 좀 보도록 그래서 하고요. 영수증을 이제 보면은 뭐 집행 내용 그러니까 저런 식인 그렇죠. 거잖아요, 집행 지금. 내용 그다음 밑에 이제 수령인 이름도 다 가렸어요. 가렸는데 아니 저걸 보고 뭐 어떻게 식별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저거는 이제 그 아마 고양지청 사례 같은데요. 예, 예. 저거는 이제 예. 이렇게 일종의 그 먹칠을 했는데 예. 먹칠을 한 패턴이 알파벳 문자 같은 패턴이 있어요. 예. 그 패턴을 그대로 위에 입혀가지고 예. 그 뒤에 숨겨진 글자를 못 판독해내는 야. 그런 식으로 한 진짜. 거고. 근데 중앙지검은 저런 방식으로 저 먹칠을 한 게 아니라 네. 얘 이거는 저렇게도 안 보이는 식으로 했는데 여기 이복현이라는 글자가 있었던 또렷이 남아 네, 있었던 근데 거죠. 200만 원. 200만 원. 200만 원. 예. 그러니까 이복현 형 금융감독원장도 대표적인 특수부 검사고 예. 그날도 아마 그러니까 그 이명박 예. 전 대통령 수사했던 검사들에게 돈 봉투를 나눠준 것 같아요. 예. 근데 이복현 현 그 당시 이제 현 금융감독원장이 그 당시에는 부부장 검사가 그랬습니다. 네, 네. 부부장이 200만 원을 받았으면 그 위에는 더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사장도 있고 부장도 예, 있고. 예.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소수의 특수부 검사들이 많이 받아간 돈이 특수활동비인데 갑자기 뭐 형사부 공판부 검사들이 뭐 시간의 수당도 네. 못 받고 일한다는 예. 뭐 얼토당토하는. 대부분의 검사들은 형사부 공판부 안 아니, 하니까 지금- 이게 전혀 이게 맥락이 안 맞는 이야기를 아니 제가 하는 보기에는 거예요. 지금 검찰에 네. 형사부, 공판부 검사들이 나서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 이거 좀 정당한 집행을 요구하는 예, 아니, 시위를 예. 하든지 아니, 1인 차라리 시위를 그러면 하든지 골고루 시간의 골고루 수당을 나눠줘야지. 그래야 공평한 거죠. 이거 뭐 똑같이 일하고. 검찰총장이나 예. 서울중앙지검장이 예. 주고 싶은 사람들만 골라가지고 그러니까요. 몇백만씩 줬고 아니 수사배당도 그런 식으로 한다면서요. 네. 여태까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서 예. 마치 뭐 다수의 검사들은 다 그럼 다수의 검사들이 시간의 수당 대신에 특수활동비를 받은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매우 말이 안 심각한 되는 주장. 이야기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네. 한동훈 장관도 계속 이제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식으로 네. 그래서 얘기를 하고 네. 이원석 총장도 어제 한 이야기는 결국에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왜곡시키고 흐리는 이야기라고 봅니다. 예. 이 특수활동비하고 전혀 맥락도 맞지 않는 이야기를 갑자기 꺼내면서 네. 우리 검사들이 얼마나 고생하는데 돈 몇 푼 가지고 그러냐 이런 식으로 황당무계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오랫동안 활동을 하신 거예요. 예. 이게 얼마 이제 좀 계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소송까지 이르게 된 그러니까 배경이 제가 2019년 10월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거든요. 2019년 10월에. 그래서 저 북경 가던 해. 저 갔다 왔는데 몇 회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야. 소송을 2019년 11월에 소송을 제기했는데 예. 소송만 3년 5개월이 걸린 겁니다. 3년 5개월 그래서 올해 4월달에 대법원 판결이 났고 예. 그 다음에 또 2달 동안 기다려서 이제 또 자료 자료를 받고. 받았는데 또 자료가 자료가 다 저렇게 먹칠이 저렇게 되어 먹칠도 있는 돼 있고 또 안 준 것도 주기도 있어요. 하- 있거든. 여태 안 준 것도 여태 안 준 것도 안 준 게 있습니다. 더 많습니까? 지금 일단 대검찰청 대검. 그 특수활동비를 2020년 상반기까지밖에 못 받았어요. 아직까지. 2020년 상반기까지. 그러니까 2020년 하반기부터는 저는 아직 자료도 못 받았어요. 아예 아직 못 받은 아예 못 받은 거고 그 야. 시기가 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했던 시기지 않습니까? 예. 저는 고의적으로 늦추는 거라고 봐요. 아. 이유는 뭐냐? 복사할 인력이 모자란다는 거예요. 제가 가서 할게요. 제가 그래서 대신 가서 우리가 그냥 복사하겠습니다. 하겠다. 하명사님이 하승수군 같은 이렇게 훌륭한 병원 스캔기 들고 가서 우리가 바로 스캔기를 네. 가져가겠다. 저희가 예. 국회 실제로 국회 상대로 정보공개 소송에서 자료 받을 때는 예. 스캔기 10대를 들고 국회 갔어요. 국회 직원들이 복사할 때 와. 너무 힘들다 그래서 예. 그래서 저희가 스캔 다 떠가지고 예. 그거 스캔 뜬 파일에서 국회의원들 진짜 국회 시민단체. 공무원들이 예. 가렸어요. 자기들 가리고 싶은 거 야. 아까 그 먹칠하듯이 예, 가리는 예, 걸 이제 예. 우리가 스캔한 파일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야. 근데도 뭐 지금 복사 인력이 없다는 이유로 지금 2020년 상반기 것밖에 아직 대검찰청 특수활동비 자료 못 받았고요. 세상에 이런 코미디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또 받은 자료를 저희가 보다 보니까 또 빠뜨리고 준 것도 있어요. 예. 그게 이제 대검이 있으면 이제 저희가 받은 게 대검찰청 운영지원과 일종 총무과 같은 역할하는 예. 그쪽 자료하고 예. 검찰총장 비서실 자료만 받았는데 예. 알고 보니까 대검에 무슨 각 부와 과가 있지 않습니까? 각 부와 과별로도 또 이 장부가 있고 예. 특수활동비 그 장부가. 장부가 있고 예. 영수증이 있는 거예요. 예. 근데 그걸 우리한테 알려주지도 않고 예. 공개를 안 했어요. 어. 나중에 이제 저희가 이 검찰 내부 이거 공문- 장부를 까야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검찰 예. 내부 공문을 하나 입수해가지고 보니까 네. 대검 각 부서도 네. 이 장부를 남기게 돼 있더라고요. 자기네들끼리는 규정이 있네요. 네, 자기들끼리 네. 공문을 보내서 보내서. 남겨라라고 했고 네. 그 수신체에 대검찰청에 각 과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야, 그런데 그걸 우리한테 안 알려주고 예. 다 이게 다인 것처럼 공개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없는 거예요. 아니 실내로 먹고 사는 검찰이 이래도 되는 겁니까? 글쎄요, 막. 예? 수사를 도대체 공정하고 바르게 만약에 수사받는 주체가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그 뭐 당연히 압수수색에다가 압수수색에다가 그 보복 예, 보복에다가 일단 더 강하게 처벌해야 일단 구속이 된다. 돼야 돼요. 그러니까요. 예. 증거인멸. 증거인멸 그렇죠. 이거 명백한 증거인멸 사실 이거는 아닙니까? 자료를 인멸한 거죠. 자료를 예. 은폐한 거죠. 자료가 있는 자료도 없다라고 한 거고 예. 이게 다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더 있었고 네. 저희가 그걸 알고 정보공개 청구를 하니까 지금 비공개를 해서 다시 소송 들어간 상태입니다. 다시. 지금 3년 5개월 해서 소송을 자료를 받았는데 다시 지금 대검찰청의 그 각 부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지금 다시 소송을 하고 있고 이러다가 저기 우리 한승수 변호사님 환갑잔치 할 때 그럴, 자료 나오는 그럴 거 아닌가?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야, 환갑 선물로 막 이거 자료 내놓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아, 진짜 이제 검찰 너무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제도 비슷한 얘기가 나왔어요. 이제 김의겸 의원이 6월 23일인가요? 이원석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 방문한 다음에 지검 검사들하고 회식을 했는데 450만 원이 나왔다면서요. 회식비가요? 예, 회식비가 450이 나왔는데 이걸 시민이 제보를 했다는 거예요. 음. 그랬는데 어제 현장에서 이원석 총장은 일찍 나와서 모르겠다. 나는 안 냈다. 라고 이제 얘기를 본인은 안 내셨다. 네네네. 본인은 안 냈다라고 얘기하는데 통상 450 나오면 누가 냅니까? 밥값이 보통은 회식비가 이제 450이 나왔어요. 기관장이 있는 자리는 기관장이 내는 게 원칙이죠. 그러니까 내가 안 냈다라는 건 밑에 직원이 계산했다는 것인가? 밑에 직원이 모르겠네요. 비서가 아. 카드 갖고 있는 비서가 따로 있어서 그렇죠. 그게 만약 업무 추진비랑 업무 추진비 카드를 그 보통 예. 직원이 가지고 가더라고요. 직원이 갖고 예, 다니면서 그 이영렬 전 지검장 예. 사건 있지 않습니까? 예. 공범도 만전 사건 그렇죠. 때 예. 그때도 이제 그 판결문을 보면 예. 관련 판결문을 보면 이영렬 지검장이 카드를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라 수행 기사한테 카드를 줘가지고 예. 카드 2장을 줘가지고 예. 49만 원, 뭐 48만 원 이렇게 나눠서 그래. 쪼개기로 결제를 한 100만 원 가까이 나왔는데 그런 대목들이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마 그게 당연히 총장이 카드 들고 있지는 않았겠죠. 그렇겠죠. 수행 뭐 비서가 수행 내가 안 냈을 뿐이지 누군가는 냈을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본인이 것 안 냈으면 부하 검사들이
냈나? 냈겠어요. 아, n분의 1로 상급자가 검찰총장이 부하 검사들한테 예. 얻어먹고 다닌다는 이야기가 된다는 이야기. 계산기로 잘 해가지고 이해가 안 되는 n분의 1로 이야기네요.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요. 근데요, 하 변호사님, 기재부에 예산 및 기금 운용 계획 집행 지침 예, 이게 있는데 여기 보면 특활비를 아주 분명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사건 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 이거 바깥으로 쓰면 다 횡령이죠. 횡령, 업무상 횡령. 업무상 그게 횡령. 국가정보원 전임 국가정보원장 세 사람이 예. 바로 요 문제로 구속됐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 기재부 지침에 정해져 있는 용도를 네. 벗어나서 예, 특활비를 썼다. 예. 국정원장 특활비를 썼다. 예. 그걸로 이제 업무상 횡령에다가 예, 특정 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아. 법률에 보면 국고손실죄가 있습니다. 예, 예. 그거는 뭐 1억 이상 국고손실죄면 뭐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엄청난 무거운 죄예요. 네. 액수가 더 크면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한. 오, 그걸로 처벌받은 거예요. 예. 전임 국정원장 세 사람이 예, 싹 다. 특수활동비를 예, 정해진 용도 이외에 썼다. 그때 전임 국정원장들 주장은 뭐냐? 우리가 청와대 특수활동비를 상납했지만 상납했다. 예. 결국 그 돈은 국가를 위해서 쓰인 거다. 예. 그러니까 횡령이 그게 아니다. 국정농단 때. 국정농단 예. 사건 예, 때. 예. 그러니까 청와대 소위 말하는 국정원장의 청와대 특활비 상납 사건이죠. 네. 근데 상납을 했지만 그 돈은 국가 운영을 위해서 쓰였다라는 게 국정원장들의 주장이었어요. 예. 근데 법원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수활동비는 말씀하신 것처럼 기밀이 요구되는 수사나 정보활동, 기타 국정수행에 써야 되는데 네. 이거는 정해진 용도를 벗어난 거다. 설사 국가를 위해서 썼다고 하더라도 네. 그래서 업무상 횡령의 국고손실죄를 다 인정했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면은 이제 검찰 특활비도 마찬가지로 기밀이 요구되는 수사나 정보 수집 활동에 쓴 게 아니면 네. 다 그거는 용도를 벗어난 거니까 예. 횡령이나 국고손실죄가 될 수 자, 있어요. 그러면 횡령이나 국고손실죄로 고발이 또 들어가는 겁니까? 고발이 지금 다른 단체가 고발해서 이미 예. 고발이 돼 있는 상태고요.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수사를 이걸 누가 수사하느냐라는 게 문제죠. 고발이야 뭐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근데 검찰이 검찰이 자기들 검찰 문제니까. 특활비를 수사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어디 가서 수사해야 됩니까? 이거 경찰이 해야 그렇다고 됩니까? 경찰이 할 수가 있 공수처가 해야 돼. 경찰이 할 수가 없죠. 네. 경찰이 어떻게 감히 검찰을 검사를. 그러면 공수처밖에 없는데 예. 공수처의 지금 인력이나 이런 상황이 예. 이런 큰 수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공수처가 제가 어젠가요? 기사 난 거 보니까 2023년 기소한 건이 빵건이에요. 예. 한 건도 없어요. 그리고 또 공수처에도 요즘 검찰 출신들을 많이 채용했거든요. 많아가지고. 저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공수처가 다른 사건은 뭐 수사할 수 있어도 이 네. 검찰 특활비 사건을 네. 수사하는 게 좀 적절치 않죠. 그럼 이 왜냐하면 사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지금 그래서- 앞으로도 나와야 되는 사실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시민단체들이 요구하는 거는 특별검사를 요구하는 거죠. 특검. 이 네. 특별검사 말고 다른 답이 없다. 아무리 예. 생각해도. 예. 또 뭐 어느 분은 또 감사원이 감사하면 안 되느냐. 예, 예. 감사원이 지금 자기들 특활비도 공개를 안 해서 지금 소송하고 있거든요. 예. 제가 소송 대리인이에요. 아, 소송 대리. 뉴스타파랑 같이 지금 예. 소송하고 있어요. 감사원 특활비. 감사원 특활비를. 예. 그런데 감사원이 자기들 것도 공개를 안 하는 감사원이 네. 검찰 특활비를 어떡할 감사한다는 감사- 것도 말이 안 되고. 그 동병상련이어서 전부 다 모든 공기관들이 그렇습니다. 지금 다 예. 꽁꽁 숨기고 있는 예. 판에 지금 뭐 감사원, 대통령 비서실, 음. 뭐 검찰 다 지금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검찰 특수활동비를 수사하는 방법은 특별검사 도입 말고는 없다. 저희가 보기에는. 예. 그렇군요.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어제 너무 기가 막힌 주장이 나와서 제가 오늘 하승수 변호사님 모셔서 그 이원석 총장의 이런 태도,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어서요. 지금 이렇게 심각한 문제들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자기들이 범법 행위를 벌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업무상 횡령. 근데 거기에 대해서 검사 집단을 그렇게 얘기하면 저도 정남이가 떨어져서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만두시면 되죠. 예. 그만두시고 수사를 받으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아, 이원석 총장은 그만두고 수사를 받아. 아니 유원석 총장도 지금 특수활동비를 꽤 많이 사용했을 걸로 보여지는 예.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특수부 출신인데다가 예, 예.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검찰청 각 부서에 지금 특수활동비를 네, 자료 네. 공개를 안 하고 있는데 예. 이건석 총장도 그 대검찰청 부장을 지냈잖아요. 네, 대검찰청의 대검찰청 부장을 지냈던 사람이고, 네. 그러니까 이 문제하고 연관이 없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정남이가 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는 진짜 국민들로 하여금 검찰에 대한 예. 정남이를 진짜 떨어지게 만드는 오히려 정말 다수의 고생하는 검사들을 예. 검찰총장이 욕먹이는 발언인 거죠.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뭐 본인이 그동안 왜 밤새워서 주말에 나와서
일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뭐 네. 비리를 저지른 기업 총수가 네. 나도 주말에도 일하고 뭐밤 늦게까지 일했는데 나를 이렇게 돈 몇 푼 가지고 그러냐고 하면 자기가 검사 시절에 네. 그거를 어떻게 예, 받아들였겠어요? 수사 이게. 안 해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럼 수사 안 해야 되나? 그러니까요. 또 말도 안 되는 그럼 얘기를. 넘어가야 되나? 밤 늦게까지 일하고 주말에도 나와서 일했으면 네. 봐줘야 되나요? 전부? 아니, 요새 다 밤늦게까지 일하고요. 주말에도 일하는데 사실은 제가 여담이긴 한데 어제 그 인요한 위원장이 이제 되고 난 다음에 제 밤에 전화를 했더니 막 화를 내더라고요. 이 시간에 왜 전화하냐고. 아니, 정치인은 그런 일도- 전화를 받으셔야 아, 되는 그러니까요. 근데 아직 정치권으로 오긴 좀 어려운가 이런 어려운, 생각이 들어요. 어려워요. 응급 상황 아니면 전화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아직 응급실 개념을 아직은, 아니, 국민의힘이 네. 응급 상황이어서 전화를 했는데 그렇죠. 이제 반응이 그렇게 나서 제가 당황했다는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리고요. 그 공기청정기 얘기하셨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환수했다. 환수 조치했고 또 항목을 전용해서 썼다가 시정 조치했다. 그리고 코로나 때 다 이렇게 저 막혀 있고 이런 상황에서 특수한 상황에서 쓸 수도 있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또 얘기했거든요. 전혀 법률가답지 못한데요. 법률가답지 왜냐하면은 전용을 한 거가 횡령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기소한 사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지검장이던 시절에 국정원장 세 사람을 구속시키고 실형까지 살게 만들었는데 그때 기소한 논리가 뭐냐? 특수활동비를 설사 국정 운영에 썼어도 전용을 한 것 자체가 횡령이다. 예. 횡령 용도 외로 쓴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특수활동비를 공기청정기 렌탈비로 썼다는 게 액수는 작지만 횡령이에요. 네. 그것도. 그런데 이런 식의 그런데 이런 식으로 뭐 전용했다. 전용이 곧 횡령입니다. 특수활동비는 예. 다른 예산하고 달라가지고 예. 그게 법원 판결문에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사실은 국회 안에서 좀 세게 지적이 좀 됐어야 됐는데 그러니까 좀 약간 전투력이 제가 보기엔 좀 모자라는 게 전투력이 예. 아니 뭐 열심히 하신 분들 열심히 하는데 네. 전체적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예. 이 문제를 뭐 여당은 당연히 뭐 덮으려고 하는 거고. 근데 여당도 야당도 국회의원 뭐. 아닙니까? 여당도 그리고 똑같이 사실 문제를 예, 쌓아야 제가 되는 거 아닌가요? 기회가 될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네. 이 검찰 특수활동비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 국정조사는 예. 원래 2019년에 자유한국당이 주장했던 거예요. 자유한국당이. 그 당시 2017년이죠. 2017년 당시에 네. 그때 한참 그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때문에 탄핵이 되고 그 문재인 정부가 집권한 다음에 요 가을에 그 국정원장 특활비 수사가 시작됐거든요. 네. 2017년 가을에. 그때 이제 수사가 본격화되니까 그래서 뭐 전임 국정원장도 구속되고 최경환 전 의원도 수사 대상되고 맞아요. 그때 자유한국당이 뭘 발의했냐면은 검찰 특활비 국정조사 네. 당론으로 채택했고요. 당론으로. 바로 그 다음날 예. 국정조사안 발의했고 예. 특별검사 도입도 발의했어요. 예. 2017년 11월에 그 당시에 그때 했던 분들이 그때 지금도 했던 다 사람들이 지금 국회의원들인데. 실드 치고 있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뭐 6년이 지났지만 6년 전에 자기들이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을 당론으로 만장일치로 의원총회에서 채택해가지고 법안 발의까지 했던 게 예. 여당인데, 근데 여당은 또 뭐 어쨌든 현 정권이 검사 정권이니까 예. 뭐 이렇게 뭐 한다 실드 친다고 하더라도. 치더라도 야당이 좀 전투력이 좀 제가 보기에 예. 좀 모자란다. 예. 저는 뭐 저희가 이 정도까지 밝혀내서 했으면 특별검사 정도는 당연히 야당이 좀 추진을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제 최근에 어쨌든 뭐 네. 검찰이 전담팀을 구성해라. 네. 근데 검찰이 전담팀을 구성해서 수사를 안 하면 네. 뭐 공수처 고발이나 특별검사 도입을 검토하겠다. 이렇게까지 이제 민주당 입장이 나왔는데요. 근데 검토 수준이 아니라 근데 사실 그렇죠. 지금 특검해야 될 게 너무 많긴 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예, 저도 뭐 그거는 사실 이해가 돼요. 그건 이해가 지금 돼요. 사방팔방 너무 지금 특검할 게 너무 특검할 많아가지고 사안이 너무 많긴 한데 해서. 예. 많긴 한 그 부담은 저도 이해는 되는데 그렇지만 이 문제는 어쨌든 예. 현직 대통령도 관련돼 있고 그렇죠. 뭐 현 정부의 실세라는 법무부 장관이 노골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뭐 번줄 흐리기, 그렇죠. 검찰총장도 마찬가지로 예. 그리고 이게 검찰 조직의 뿌리 깊은 제가 보기엔 문제라서 그렇죠. 이 문제는 뭐 물론 다른 사안들도 다 중요하긴 한데 예. 이 문제는 반드시 특별 검사를 해서라도 예. 바로 잡아야 될 문제거든요. 근데 어제 이원석 총장이 특활비 문제와 관련해서 진영 논리로 또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영에 입각해서 우리 진영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잘못됐다고 하면 검찰이 설당이 없다.
그게 어떻게 이제 받아들였어요?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장관하고 이원석 총장 같은 특수부 엘리트 네. 출신 소위 말하는 특수부 엘리트 검사들의 의식인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진영은 네, 그 무슨 진영을 얘기해요? 윤석열, 한동훈, 이원석 같은 소수의 엘리트 검사와 네, 대다수 국민과 다수 평검사 뭐 형사부 공판부 그렇게 오히려 진력이 나누는 게 아니라 자꾸 이걸 갖다 무슨 정파적인 문제로 하는데 예. 사실 국민 세금을 정해진 용도대로 썼냐 아니냐는 정파적인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다수 국민들은 네. 당연히 정해진 용도대로 써야 예. 된다고 할 거고 예. 사실 검찰에서 연간 80억을 쓰는데 그 80억이 모든 검사들에게 골고루 배정이 되기만 해도 공평하게 네. 뭐 검사들 입장에서 훨씬 낫겠죠.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그때 진영이라는 거 할 때 자기 진영은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한동훈, 이원석으로 대표되는 네. 소수의 그 엘리트 특수부 검사들만의 진영이 있을 뿐인 거죠. 네. 이거는 진영을 나눈다면. 나눈다면. 네, 나눈다면 자꾸 이걸 무슨 뭐 민주당 국민의힘 문제로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힘도 2017년에 이미 네. 선제적으로 당론 채택을 해서 음. 검찰 특활비 특별검사 해서 수사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그때 네. 국민의힘도 했던 거니까 이거는 사실은 논리적으로 보면 진영으로 구분될 수가 없는 문제죠. 어떻게 보면 국민 세금을 제대로 써야 된다. 그렇죠. 아니다. 예. 뭐 엉터리로 써도 된다. 그렇죠. 그 그러니까 진영이 국민 세금을 엉터리도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 보수 유권자들도 없을 거라고 예,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예. 보수 유권자들을 대변해서 국회로 온 여당 의원들도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이 문제는 나서서 그렇죠. 예, 명명백 검찰 출신이 너무 많아서 그런가. 근데 어쨌든 대통령이 진영 검찰 논리로 출신이어서 이야기하는 게 그런가요? 그때 자기 진영은 예. 도대체 어느 진영입니까? 어느 진영을 말하는 건지 좀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본인은 뭐 한 푼도 잘못 쓰이지 않도록 지휘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긴 한데 믿을 수 있습니까? 아니 2017년 4월에 그 돈봉투 만찬 사건이 터져가지고 예.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그렇죠. 뭐 면직되고 그때 검찰이 예. 약속했죠. 검찰총장이랑 예. 다 약속한 게 앞으로는 특수활동비는 반드시 기밀 수사에만 기밀 수사. 정해진 용도대로만 쓰고 잘 쓰겠다. 그때 예. 이미 다 약속했습니다. 예. 그때 감찰하고 예. 감찰 결과 발표하면서 약속 다 했. 근데 예. 지금 저희가 이번에 검증해서 밝혀낸 공기청정이 렌탈비부터 해가지고 무슨 그러니까요. 국정감사 경력금 뭐 예. 휴대폰 요금 다 그 이후 일이거든요. 아니 근데 어떻게 휴대폰 요금은 개인이 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아니 어떻게 이런 휴대폰 거 요금도 냈고, 냈고. 거기에 대해서 정말 뭐 비밀 수사에 필요해서 한시적으로 휴대폰을 혹시 개설했나 네. 그런 생각도 제가 해봤어요. 네, 그럴 리는 그럴 수- 없지만. 네. 근데 뭐 이게 휴대폰 요금이 똑같은 금액이 뭐 수십 개월 동안 나갔다 그러면 그거는 그렇게 개인 볼 수가 용도인 없잖아요. 그러니까 것이잖아요. 이게 뭐 사실 근데 경조사비, 경력금 이런 건 좀 심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정말? 경조사비하고 회식비는 네. 저희가 이 서류상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데 예. 검찰청 직원이 그런 식으로 네.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특수활동비 어디다 쓰냐고 이렇게 슬쩍 자료를 받으면서 이렇게 예, 밀당하듯이 물어보면 예. 직원들이 직원들이 뭐 이거 뭐 부별 회식비죠. 뭐 이렇게 어. 이야기한다든지. 그게 저는 진실에 부합한다고 예. 봅니다. 부별 회식비죠. 뭐 아니면 이건 뭐 경력금 이런 걸로 주는 겁니다. 아니 근데 국민 세금으로 이렇게 남들이 일반 기업에서 부별 회식비로 썼다고 하면 아니, 그래도 법카를 써야죠. 그러니까. 그 업무 추진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수사에 써야 되는 것들을 기밀 수사에 쓰라고 정부에서 세금으로 규정해서 놓은 거를 이런 식으로 엉터리망터리로 써놓고 그러니까 지금 해명도 이렇게 하는 것이 그리고 뭐 사실은 이원석 총장은 자기 취임 이후에 자기가 그렇게 잘 쓰라고 지휘했다는 건데 네. 그 지휘가 음. 일선 검찰청까지 다 지켜졌다는 보장이 전혀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거 그러니까요. 현금으로 여전히 쓰고 있는데 예. 카드로 안 쓰고 현금으로 쓰고 네. 있는데 대부분은 현금을 쓰고 있고 이번에 그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문제가 됐지만 김영준 전 부장검사가 예, 어쨌든 뭐 검찰청 옆에 있는 은행에 가서 이렇게 예. 돈을 여러 번 입금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현금을. 그렇죠. 그게 이게 특수활동비가 아니야 이런 의혹도 제기됐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또 예전에 뭐 자기 빚을 그걸로 갚았다는 예. 특수활동비로 갚았다는 검사도 있었고 예. 전직 검사지만 그러니까 사실 진짜 저 방송이라서 말은 못하지만 들은 얘기를 다 하면 진짜 다들 기가 그럼요. 막혀 그러니까 하실 이거는 겁니다. 예. 만약에 약간만 본인이 어떤 개인이 마음을 잘못 먹으면 바로 그냥 이거는 입마에 포켓해서 그렇죠. 아무도 국정원 알 수가 특활비도 없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네. 특활비는 다 현금으로 지급이 되지 않습니까? 그게 가장 문제죠.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현금으로 이렇게 카드로 주든지 법인카드처럼 법인카드 줘서 가지고 골고루 예, 골고루 수사 검사들이 수사 다 똑같이 쓰게 만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지. 예. 그걸 이렇게 소수의 검사들이 막 마음대로 그렇죠. 이렇게 쌈짓돈처럼 쓰면서 그리고 그걸로 이제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라인을. 그렇죠. 예. 그런 거죠. 그러니까 특수부끼리 이렇게 더 이너서클이 강화되고 그밖에 다른 검사들에 대해서는
또 그렇죠. 그런 게 없고 다른 검사들은 뭐 소외되고. 소외감을 느끼겠죠. 예. 이런 걸 알게 된다면. 혹시 다른 검사들이 뭐 제보하시고 이런 건 없습니까? 아직 아직은 없고요. 예, 없어요. 저희가 이제 검찰 내부 공무는 어떻게 이제 입수를 한 게 있는데, 예. 근데 이제 뭐 아직 검사들의 제보까지는 없습니다. 아. 예, 좀 안타깝습니다. 그렇군요. 검사들이 이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제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검찰 내부 통신망에 글이라도 좀 쓰면 좋겠는데. 내부 통신망에 글이라도 좀 예. 맨날 이문정 검사님 그러니까 이문정 검사님. 예, 몇 명만 쓰시고 네. 그러는데 좀 분위기가 좀 이렇긴 하지만 사실은 좀 내부에서 앓고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을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해서 시민사회하고 같이 연대해서 문제를 좀 바꿔나가는 노력은 그 안에서부터 사실은 그렇습니다. 내부 공익정보 제공자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이런 건데 그게 좀 많이 아쉬운 것 그리고 같고요. 이제 지금 이제 국정감사 끝나면 예산심의 들어가는데 그렇죠. 당장 내년도 검찰 예. 특수활동부 예산 얼마예요? 어떻게 할 거냐. 이게 1년에 80억 정도가 되거든요. 80억. 매년 꾸준히 그렇죠. 80억입니까? 지금 이제 좀 줄어서 80억인데 네. 어쨌든 이거를 특수활동비로 하지 말고 특정 업무 경비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것도 수사에 쓰는 돈이거든요. 예. 특정 업무 경비는 카드로 쓰는 게 원칙으로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특수활동비 아예 없애고 예. 특정 업무 경비로 해서 예. 실제로 수사하는 수사 검사들이나 예. 이런 사람들이 특정 업무 경비를 쓰게 하는 것도 방법이거든요. 아예 그러면 이건 법을 바꿔야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냥 국회에서 예산 다 자르고 아, 국회에서. 특정 업무 경비를 좀 늘려주면 됩니다. 예. 특수활동비 없애고 특정 그럼 업무 당장 그 민주당이 다수기도 하고 하니까 뭐 이걸 좀 국회에서 그렇죠. 이걸 그냥 한번 해보는- 이번에 그냥 80억을 통과시켜 준다는 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럼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그 각을 세워서 그렇습니다. 당장 특검에 대해서는 검토 수준인 거잖아요. 예. 뭐 구체적으로 특검을 하겠다라는 입장은 아니기 그래서 때문에 이제 지금 다 맞물리는 게 특별검사 문제도 맞물려 있고 당장 내년 예산에 네. 검찰 특수활동비 어떻게 할 어떻게 할 거냐 건지. 이런 게 다 맞물려 있어요. 예. 자, 그 두 차례 기자회견 세게 하셨어요. 10월, 9월, 예. 10월. 그리고 지금 특활비 전체 중에 한 몇 퍼센트 정도 나왔다고 봐야 돼요. 그 지금 이제 한 검증 작업이 한 70% 정도 말씀드린 건 아직도 못 받은 자료도 있고 약간 빚받으러 다니는. 예, 그러니까 이게 예. 도대체 언제 다 받을 수 있을지 그러니까요. 모르겠어요. 진짜 제 한갑 되려나 정말. 그러니까요. 이게 예. 이미영님께서 전부 삭감합시다.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 의견을 주고 계시는데요. 특수부가 엘리트 사기꾼 집단입니다. 이런 의견도 주셨고요. 그 다음에 하승수 변호사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화면 안에 깔깔이 입으셨네. 추위를 많이 타서. 디테일이 강하신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 옷도 똑바로 입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뭐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고 계십니다. 제가 다 일일이 소개해드리지 못하는 점 송구합니다. 그 하 변호사님 지금 일단 우리가 이제 특활비도 한 60-70% 있지만 아직 공개해야 되는 게 한 30-40% 더 남았다 이렇게 그렇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활비 말고 또 업무 추진비도 이거는 지금 어떤 검증 상태예요? 이제 하고 있는 이제 시작을 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특정 업무 경비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네. 수사에 쓰게 돼 있는 예. 그거는 카드로 많이 쓰긴 그렇죠. 하는데 그거는 아예 지금 너무 자료가 많아가지고 분석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 자료만 일단 받고 있는 중입니다. 아, 그래요? 그럼 저희 예. 취재 편의점에 가가지고 나중에 자료 받으러 갈 때 한번 같이 가시죠. 예, 같이 현장 중계 저희가 검찰청 할게요. 앞에 자료 검찰청 앞에 검찰청에 예, 자료 저희들이 받아오는 가서 거. 자료 받으러 갈 때 예, 한번. 저희가 카메라 딱 예. 배송하고 같이 가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것도 잘해요. 예. 그러면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보여준 한동훈 장관의 태도도 그렇고 뭐 계속 여름부터 계속됐던 것 같고요. 이원석 총장도 이렇고 이 특활비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겠다라는 태도가 아주 완강한 것 같고요. 오히려 뉴스타파를 공격하고 오히려 뉴스타파에 대한 압수수색과 뉴스타파 기자들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이어지는 이런 그야말로 역공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 변호사님은 압수수색 소식 없습니까? 아니, 저는 제가 사는 곳이 충남 홍성이라 가지고 이거 충남 홍성에서 오신 거예요. 예, 그리고 또 홍동면이라는 면지역에 살아서 예, 너무 멀어서 못 가요. 농촌에 와서 농촌에 와서 압수수색 하겠다면요, 뭐 하시는 거죠. 환영이에요. 그림이 좀 약간 예, 이렇게 좀 논밭을 배경으로 압수수색을 하는. 전원일기 같은 야 이런 데서 압수수색 하는구나 검찰이 예, 이런 그렇죠. 새로운 또 아이고 하여튼 근데 지금 이런 역공에 대해서는 좀 내부가 많이 좀
아니 뭐 전혀 오히려 뭐 뉴스타파 기자분들도 훨씬 더 씩씩하게 지금 더 열심히 하는 것 같고요. 그래요? 집중도도 더 좋아지고. 예. 예. 뭐 분위기는 좋다. 예, 그렇습니다. 뭐 예. 약간 저는 이제 제가 그날 압수수색 들어온 날 저도 그날 기자회견이 있어가지고 저도 네. 좀 거기 모르고 그냥 갔는데 가니까 검사들하고 수사관들 와 있더라고요. 아침 9시에. 예. 그래서 깜짝 어떻게 깜짝 놀라기도 하고 예. 도대체 우리가 그날 기자회견 한다는 거 이 사람들이 모르고 왔을까? 모르고 왔다면 너무 무능한 것이고 예. 정보력이 그러니까 예. 알고 왔다면 너무 파렴치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자기들 예. 비리를 폭로하는 폭로하는 기자회견이 오후에 있는데 네. 아침 9시에 압수수색 들어왔다는 이거 게. 못하게 하려고 온 거 아니냐라는 의혹도 있었어요. 그래서 방해하려고 왔나?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바로 그 주차장 뉴스타파 건물 앞에 주차장인데 주차장에서 기자회견을 했죠. 예. 연기할까 뭐 예. 언론에서 물어보더라고 예. 연기하시냐고. 연기하냐. 예. 그래서 연기 안 한다 그냥 네. 한다 해가지고 예. 그냥 강행. 주차장에서 예. 했어요. 또 그렇죠. 극우 유튜브 한번 오셔가지고 막 옆에서 시끄럽게 해가지고 이제 그것도 참 굉장히 걱정이에요. 힘들었어요. 기자회견하기 예. 힘들었는데. 맞아요. 예. 저도 그날 현장 예. 생방송 봤습니다. 예, 좀 힘들긴 했지만 했고 어쨌든 뭐 더 열심히 검증해야죠. 검증해야 되고. 네. 예, 또 저도 이제 전투 의지가 좀 더 불타오르고 있고. 이번에 네. 뭐 이게 검찰 출신들 특징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네. 지금 대통령 비서실에도 검찰 출신들이 많이 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지금 대통령실도 저희가 지금 소송을 하고 있는데 네. 제가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이번에 뭐 대통령실 소송도 특활비 소송. 특활비, 예. 업무 추진비, 특정 업무 경비, 또 세 가지. 수의 계약 내역. 수의 계약 내역. 그다음에 지금 4월 6일 해운대 집 회식비. 회식. 해운대 횟집 그거 너무 궁금했어요. 네, 예. 지금 예. 하고 있는데 이번에 예. 해운대 집 회식비는 그 너무 이상하게 나와가지고 어떻게 나왔어요? 자료가 없다는 거예요. 에? 회식비에 관한 정보가 대통령 비서실이 보유하고 있지 않다. 그렇게 이번에 1차 변론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지금 예. 뭐 하여튼 이게 언제 나온 얘기입니까? 10월 12일 날이 1차 변론이 있었으니까 야. 얼마 안 됐습니다. 아니 근데 오늘이. 이게 말이 됩니까? 회식을 했는데 그래서 자료가 없다니. 자료가 없다고 하니까 그 재판장께서 예. 너무 황당해하는 거예요. 저도 황당하지만 예, 재판장이 재판장도 더- 황당하신 거죠. 예. 아니 어떻게 이게 대통령이 참석한 회식 행사에서 어떻게 자료가 없을 수가 있냐. 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아니 그렇게 쫙 예? 그 검은 양복 입으신 분들이 쫙 줄을 서가지고 그래서 도열해서 인사까지 아니 한. 가능성은 세 가지밖에 없잖아요. 네. 결제도 누가 했어요. 돈은 냈겠죠. 돈은 냈어요. 예. 그러면 대통령 비서실이 결제했든지 예. 아니면 다른 기관, 네. 가령 뭐 부산시라든지 예. 다른 그날 관련된 기관 예. 아니면 사비로 결제했다. 사비? 누군가가 아니 그렇잖아요. 대통령실 그렇죠. 예산, 다른 기관 예산 네. 아니면 사비. 사비. 근데 누구 사비? 사빌 리는 없겠죠. 없겠죠. 그러면 예. 대통령실 아니면 다른 기관이 결제했는데 대통령실은 그때 분명히 대통령실이 결제했다고 해명했거든요. 네. 기자분들한테 다. 예, 예. 대통령의 공식 일정이었고 네. 비공식 일정이 아니라 공식 예. 일정이었다. 비공개 만찬이지만 공식 그렇죠. 일정이었고 예, 공식 예. 일정이니까 대통령실이 결제했다. 네. 그렇게 해명을 했다고요. 네. 근데 지금에 와서는 회식 비용에 관한 정보가 대통령실에는 없다. 결제는 했는데 그러니까 그때 자료는 없다. 그때 해명이 거짓말이었든지 예. 대통령실이 결제했는데 대통령실에 자료가 없을 수 없을 수가 없잖아요. 없죠. 그럼 그때 해명이 거짓말이든지 예. 아니 그때 해명이 거짓말이고 다른 기관이 결제했나? 그럼 아니, 대통령이 그러면 그때- 얻어먹고 다녔나? 아니 이현석 총장도 뭐 아니 자기는 검찰 결제 안 했다고 출신도 그 그래서 후배들한테 검찰 출신들의 얻어먹고 그인가 이런 생각. 검찰 이게- 출신들은 다 얻어먹고 다니고 아니, 모르겠어 이상하게 예, 누구 이게 말이 안 아니, 되잖아요. 기관장이고 수장인데 예. 기관장 수장이 회식했어. 예. 근데 나는 결제 안 했어. 예전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뭐 기자하고 어디하고 뭐 그러면은 그 예, 가게 예, 주인이 예. 돈 낸다. 혹시 해운대 사장님이 낸 건 아니, 아니에요? 그럴 리는 그럴 리는 없죠. 그럴 리는 없겠죠. 예. 그러면 누가 냈는지 갑자기 그래서 이게 진실 진실 게임으로 게임을 가버렸어요. 이 가버렸어요. 소송이. 저 회식비 얼마 썼냐는 소송이. 해운대 횟집 회식비 이거 누가 결제했냐? 제가 이 방송 모니터링 하시는 대통령실 관계자분께 제가 팁을 드리겠습니다. 하승수 변호사님 그냥 안 넘어갑니다. 이거 그렇죠. 끝까지 네. 예. 그 환갑 넘어 결국 다 나오게 돼 실승까지 있어요. 그렇죠. 끝까지 팝니다. 결국 나오게 돼 있어요. 예. 이거 안 놓칩니다. 놓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재판장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음 길에? 번길까지 이제 네. 서면으로 밝혀라. 정보의 구간. 다음 길이 언제입니까? 다음 길이 12월 7일인데요. 12월 7일. 네. 예. 그날- 재판이 왜 이렇게 띄엄띄엄 있습니까? 이게 좀 요즘 사건이 사건이 많이 많아서, 밀려서 네. 12월 7일인데 네. 그날 이제 12월 7일 오후 2시에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뭐 아까 말씀드린 특정무기 업무추진비 수의계약 내역 판결이 있어요 그날 오후 2시에. 예. 그리고 2시 20분에 지금 요 회식비 또 예. 2차 변론길이 잡혔어요. 요 뜨거울 것 같아요. 제가 바쁩니다 예. 그날. 2시에 판결 선고 듣고. 12월 7일 날은 저희가 하 변호사님 모실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예. 바쁘셔서. 예. 그러면 이날 굉장히 2시에 판결. 법원이 뜨겁다. 네, 2시에 2시에 판결. 재판부는 다릅니다. 네, 2시에 판결 또 20분에 회식비 소송. 제가 보기에 이거 기자들 많이 갑니다. 회식비 소송에 기자들 엄청 가요. 네. 예. 자,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보면 요것도 이제 연말까지 바쁘시네요. 네, 이것도 바쁩니다. 해야 되죠. 할 게 대통령 뭐 내년에도 감사원도 지금 감사원도 소송하고 있죠. 하고 있지. 야, 이거 진짜 누가 좀 도와드려야 될 정도의 수준으로 일이 많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지금 당장 해야 되는 목전의 일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거 위주로 일단 요거 두 가지 이거 재판 진행 중에 그래서 있고. 일단 재판은 재판대로 하고 검증은 검증대로 하는데 지금 네. 이제 제가 이번 달부터 좀 여러 군데 강연도 다니고 하고 그리고 그래서 이 검찰 특활비 문제 가지고 네. 왜냐하면 저는 이게 민주주의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렇게 네. 일종의 범죄 불법을 저지르고도 검찰이라는 이유 때문에 수사도 안 받고 처벌도 안 받는다면 그거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민주주의 문제라고 봐서 지금 여러 군데서 이제 강연도 하고 네. 좀 부탁드리는 거는 이제 특별검사 도입을 위해서 저희가 5만 명 국민 동의 청원까지 다 받아서 지금 국회 예. 청원이 국회 법사위에 가 있는데도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어쨌든 이번에 국정감사 끝나면 네. 좀 전국의 많은 시민들께서 이 특별검사 도입을 같이 좀 요구를 예. 해주셨으면 좋겠다. 저도 노력하고 이제 해서 저희 취재 편의점도 함께 하겠습니다. 내년 예. 그리고 이제 지금 12월 초전에 어쨌든 예산안 통과돼야 되니까 네. 내년도 이런 식이면 검찰 특활비는 제로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뭐 필요한 돈은 특정 업무 경비 예산 늘려줄 예, 테니까 예, 예. 그걸로 카드로 써라. 예. 좀 그 정도까지 좀 갈 수 있도록 11월이 계속 중요해서 네. 11월은 좀 저희가 뭐 재판 검증 말고 좀 이런 시민 행동, 네. 시민들의 어떤 행동이 좀 예.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시민 행동이 필요한 시기에 적절하게 네. 잘 모셨네요. 네, 저희 네, 지금 함께하고 그렇습니다. 계시는 네. 시청자분들께서도 계속 적극적으로 응원하시고 하실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좀 지금까지 관행으로 굳어졌고 예전에는 떡값 이런 형태로 뭐 당연하게 받는 것처럼 근데 이게 전부 국민 세금이었는데 누구 하나 나서서 싸우지 않았는데 어쨌든 하승수 변호사께서 딱 전선에 서가지고 이것만큼은 끝까지 이제 판다. 그래서 뉴스타파하고 함께 하시는 굉장히 좋은. 저는 한편에서 좀 걱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워낙 역공이 심하고 하니까 혹여라도 제가 뭐 별로 가진 것도 없고 가상 코인도 없고 코인도 없고 주식 투자도 안 하고 가상자산 투자도 안 하고 버스 타고 다니고 뭐 집도 시골이고 집도 시골이고 아이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시민행동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이 방송 통해서 특별히 더 강조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많은 분들이 지금 관심이 많아지셨어요. 네. 많아지셨고 또 국정감사 때도 이번에 꽤 다뤄져가지고 이제 저는 그래도 이때까지는 참 어떻게 잘 왔다고 생각이 드는데 좀 활용 점정을 찍어야 돼. 진짜 특별검사가 되고 네. 이게 검찰 특활비 예산이 아예 다 그냥 다 전액 삭감돼 가지고 네. 다시는 이제 검찰이 이렇게 네. 국민 세금을 못 쓰도록 만들고 이런 게 이제 그리고 이게 어쨌든 이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장관 쭉 다 관련된 문제라서 네. 이게 어떤 민주주의를 통해서 제대로 이게 좀 바로잡아지는 네.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공정과 상식에 전혀 맞지 않는 거지 전혀 안 않습니까? 맞죠. 본인들이 공정과 상식 본인들은 전 국정원장 세 사람을 구속시켜놓고 구속시켜놓고 자기들은 자기네들은 수사도 안 수사도 안 받겠다는 게 받고 이게 아니 수사는커녕 자료도 안 내놓는 거 아니에요? 예, 시민단체라고 그러니까요. 무시하고 그런 예, 거잖아요. 맞습니다. 저는 민주당 굉장히 중요한데요. 169석 가지고 있는 네. 정당인데 민주당이 이런 일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예, 민주당 태도 어때요? 만나실 거 아닙니까? 아니 의원들 중에서는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 의원들은 계시는데 네. 이게 당론으로 해야지 이게 아시는 것처럼 힘이 붙잖아요. 예. 근데 아직까지 이게 뭐 특별검사도 당론이 아니고 예. 검토 수준이고 예, 그리고 이제 내년도 예산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당론은 예. 안 정해져 있는 상태라서 예, 저는 이제 좀 민주당 당론으로 이게 예. 특별검사 도입하고 특활비 예산 뭐 폐지 내지는 대폭 삭감 이런 게 당론으로 좀 되도록 좀 예. 많이 국민들하고 또 민주당 당원들께서도 많이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
그 세금 도둑 전문가 하승수 변호사. 네, 그리고 지들은 티칼비 마음대로 갖다 쓰고 김희경 여사 몇 푼 썼다고 보도 남발하고 아주 난리치고 그것도 사실은 수사하냐. 공정하지 못하죠. 그렇죠. 예, 아니 뭐 예, 그렇죠. 그리고 검사들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도 감시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하 변호사님 항상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시민단체에 국민 세금 충분히 지원되어야 합니다. 아닙니다. 저희는 일체 지원 일체 안 지원 받지 받습니다. 않습니다. 정부 돈은 일체 정부 받지 돈, 않습니다. 네, 정부 돈, 기업 돈 받지 아, 않죠. 절대 안 받습니다. 받고 네. 시민 돈만 받아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예. 아세요? 예, 시민 후원은 받습니다. 예, 시민 후원만 받고 절대 예, 권력층, 예, 경제 권력 이런 데 손받지 않는 그런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아, 오늘 인터뷰 너무 재밌었습니다. 종종 좀 나오시면 네,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 불러주시면 아유, 나오겠습니다. 저희 뭐 매일 모시고 싶어요. 하면서 너무 재밌었어요. 유쾌하고요. 예. 그리고 저희가 취재해야 되는 현장에 있으면 말씀 주시면 네, 네. 함께 가겠습니다. 끝으로 뭐 이재명 대표한테 한 말씀 하시죠. 이 상황에서 대표로서 뭘 좀 하시라고 제안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 대표님이요. 대표님 저는 어쨌든 대표님께서 이제 결단할 때가 아닌가. 사실 대표님에게 많은 것이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저는 뭐 지금 뭐 다른 중요한 제도 개혁도 그렇고 뭐 선거 제도라든지 이런 제도 개혁 과제도 그렇고 이런 검찰과 관련된 문제도 그렇고 사실은 뭐 제가 이제 만나 뵐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희 방송 구독자예요. 네, 네. 이재명 근데 대표 구독하고 사실은 계십니다. 지금은 뭐랄까 좀 국민들이 원하는 건 한편으로는 민생을 챙기고 뭐 경제 문제를 살피고 이런 게 한편에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뭐랄까 좀 국민 위에 군림하는 이런 검찰 같은 권력 집단을 정말 제대로 한번 바로잡아주는 그런 모습을 저는 원하지 않을까. 그게 또 어떻게 보면 현 정권이 일종의 검찰 정권, 검사 정권이기 때문에 네. 더더욱 그럴 필요가 있는 거라서 대표님의 결단에 많이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당론이 돼야지 예. 그냥 개별 의원들에게 맡겨서는 이거는 뭐 제가 보면 죽도 밥도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개별 의원에게 맡겨서는 죽도 밥도 안 된다. 대표님이 직접 나서야 된다라는 말씀을 마무리로 듣고요. 저희가 요건 따로 이렇게 편집해서 이재명 대표한테 네. 보내게요.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런 네. 또 좋은 네, 이런 또 서비스까지.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